이더리움 같은 경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서는 풀대출 구간이니까 꼭 매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500불은 풀대출 자리입니다. 이 구간을 잡아낸 방법이 바로 프라이스 액션 매매 기법으로 3,500불 여기를 정확하게 잡아낸 겁니다. 왜냐? 여기에는 수많은 근거들이 있으니까. 여기엔 매물대도 있고,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도 겹치고, 이평선도 있고, 그리고 뭐 빗각도 있고, 여러 추세 근거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반등이 많이 나오는 이 구간,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3,800불이 마지막 자리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800불이 어디였냐면 여기에요. 3,800불 여기서도 또 반등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8%나.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너네 도대체 어떻게 찾냐고. 그거를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일차 교육이죠. 2일차 교육인데 다들 전자책 준비하셨나요? 혹시 뭐 지금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전자책이 있습니다. 전자책 1, 2, 3권 다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1권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없으신 분들은 따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전자책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공개를 해놓은 전자책이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다 공유를 해드리고 같이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뭐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1타 강사는 복습을 하고 시작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질릴 때까지 일단 복습을 조금 하고 그리고 오늘 내용을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어쨌든 타점 잡는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들어갈 거니까요.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비트코인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반감기 이슈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우리가 처음에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뭐 100만 원이었잖아요. 뭐 1000만 원부터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지금 거의 2억 가까이 되는데 이제 곧 있으면 또 진짜 뭐 3억 4억 되고 5억 막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오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주요 특성인 탈중앙화 그리고 희소성, 익명성, 신속한 거래 여러 가지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렸었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알트코인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 알트코인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제 제가 밈코인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밈코인들이 되게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고 있는 밈코인들이 되게 많다고 느껴졌는데 주요 섹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 다음 주는 밈코인 섹터가 조금 오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섹터를 공부를 하면은 앞으로 어떤 섹터들이 오를지를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코인게코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밈코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5년도, 2026년도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코인은 AI 코인과 RWA 코인을 제가 꼭 집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이야기 드리면서 우리가 필수 용어, 코인 용어 지금 초보자분들도 선물 거래를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들은 좀 아셔야 된다라고 해서 커플링, 디커플링, 뭐 스테이킹, 에어드랍, ICO, 패닉셀, 데드캣, 소각, 뭐 메인넷, 테스트넷, 김치 프리미엄, 뭐 수면 매매, 사토시, 뭐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스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좀 중요한 거 용어들은 다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투자 용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도미넌스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는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했다. 근데 비트코인 시세가 어떻든지 간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거 아닌 이상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은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거나 대상승을 해줬고 도미넌스가 상승을 할 때는 비트코인이 오른 떨어지든 그냥 알트코인들은 무조건 하락했다. 하락, 대폭락.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말 중요하고 알트코인이 불장이 오냐 안 오냐를 지금 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 도미넌스는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이렇게 빠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도미넌스 살짝 오르고 떨어지든 어쨌든 지금부터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트코인을 진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알트코인 매수하자 이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왜? 비트코인 도미넌스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은 알트코인은 오르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까지는 계속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 이 폭락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미넌스에 대한 개념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 투자를 시작하셨다면은 다른 부분들은 지키지 않더라도 스탑로스랑 정액 베팅, 이거 스탑로스랑 정액 베팅 이야기를 꼭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탑로스를 꼭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격리와 교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엄청나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솔레이트 기능, 해칭 모드 기능, 그리고 뭐 서버 카운트 기능, 코인M과 USDT-M 그걸 활용해서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기능, 그런 진짜 기초적인 부분들 있죠. 그리고 마진 추가 기능, 이것들을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안 보신 분들은 강의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올라와 있거든요. 빠르게 보시면서 함께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딩비 개념까지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개념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기로 시작을 했으면은 꼭 지켜야 되는 전략은 첫 번째로는 저 레버리지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액 베팅을 꼭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액 베팅이 도대체 뭐냐, 네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 정액 베팅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매매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1%가 되든 혹은 내가 매매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든 뭐 매매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1%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읽고 8%가 되면 많이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지 않는다. 어떤 매매를 하냐, 1%든 8%든 10%든 뭐 90%든 상관없이 내 자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은 그 중에 뭐 500만 원 정도만, 혹은 내 자산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나는 50만 원씩만 매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진입할 때 잃게 되면, 내가 손절이 되면은 손절 금액이 50만 원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그것도 거래소에서 세팅을 할 수 있죠. 그걸 바로 정액 베팅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매매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저 레버리지 전략인 거예요. 전체 자산 대비해서는 내가 한번 레버리지를 여기서 투입을 할 때는 뭐 레버리지를 50배를 쓰고 100배를 쓸 수는 있지만 내가 들어가는 건 1000만 원 중에 뭐 50만 원이고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일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자산 대비 레버리지는 5배 이하를 쓰고 있는 거고, 저 레버리지 전략이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자산을 꼭 나누셔야 되는데, 많은 유튜버와 강사들은 선물 거래만 하는 것을 강조를 하지만 실제로 선물에 올인하는 것은 곧 전 재산을 내던지겠다라는 이야기랑도 비슷하기 때문에 선물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50% 이하를 꼭 제한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선물 비중을 만약에 100%로 했다면은 이런 이번에 하락 때 청산이 됐다면은 더 이상 매매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잖아요. 현물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현물과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리플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현물로 투자를 했다면 그냥 내가 매수를 했던 가격 그 근처인 거예요. 내가 뭐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그래봤자 뭐 마이너스 한 3%인 거예요. 근데 내가 현물로 투자한 게 아니라 선물로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여기서 청산이 100%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포트폴리오를 짜고 매달 리밸런싱 하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수는 타임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그냥 차트를 보고 나서 스토캐스틱이 지금 과매도 상태이네, 그럼 매수해야겠다, 단순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매를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종합해서 매매를 꼭 하자 이 이야기를 드렸죠. 한 가지 분석만 하지 말고요. 아까 공유 드렸던 섹터를 보면서 이번에는 어떤 종목들이 오르겠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오르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또 코인 중에 하나가 이 종목도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왜 제가 추천을 했을지, 왜 이게 좋다고 보는지,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하고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은 오른다고 하는 이제 근거들을 차트 외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CPI가 어떻고 뭐 경제 상황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뭐 지금 BNB 장이죠.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로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지원을 해준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코인인 이게 CJ가 이제 민게 이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같이 집중받으면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 분석을 하고 그럼 난 이 코인이 좋아 보이네, 그래서 앞으로 타점들을 잡는 거, 그런 것들
이게 기본적 분석 매크로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두 개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한 거고요. 앞으로 이 기술적 분석이 어떤 게 있는지, 차트 분석에서 어떤 게 있는지를 이야기를 드릴 거고, 기본적 분석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를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매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도대체 프라이스 액션 기법이 도대체 무엇이고, 멘토르는 도대체 어떤 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매수 구간을 도출을 할 때 바로 프라이스 액션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어요. 차트로 내일의 주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주가가 오르고 내릴지를 예측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전설의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인간의 능력으로 향후 장세를 예측할 수 없고 이 예측을 못한다라는 사실만 제대로 깨우쳐도 당신은 고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요, 나는 오를 것 같으니까 이 방향성을 예측을 해서 매매하는 이 예측 매매 있잖아요. 이 예측 매매를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우치면은 당신이 고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측이 아니라 우리는 반응을 기다리는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롱인가요, 숏인가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게 저희한테는 정말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오로지 단 한 가지의 질문만 던집니다. 어느 가격 구간에서 강한 반응이 일어날까? 도대체 어떤 구간에 가면은 큰 가격 반응이 나올까? 그리고 거기가 어딜까를 찾는 방법, 그리고 거기가 어딘가를 찾는 매매를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매매를 했죠. 여기서 딱 매매를, 숏을 여기서 손절가를 이렇게 잡고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익절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익절 너무 빨리 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홀딩을 했으면은 수익이 300만원 400만원이었을 텐데, 만약에 이거 홀딩을 했으면은 대략적으로 수익 금액이 500만원 정도까지 됐겠네요. 수익 금액이 500만원 정도까지 되었을 텐데 우리는 정액 배팅을 100만원씩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너무 너 일찍 익절한 거 아니야? 한 대략 150만원 정도 익절로 끝냈는데 너 너무 일찍 익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매매하는 방식은 반응이 나올 구간, 내가 여기서 반응이 딱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얼만큼 나올지는 굳이 예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지고 얼마나 오를지를 예측하기보다 이 구간에 오면은 이 저항에 맞고 떨어질 거다 라는 이 예측만 되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방법으로 롱인지 숏인지를 굳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큰 손해를 보지 않은 이유가, 남들처럼 방향성을 예측을 하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그냥 오로지 반응이 나오는 프라이스 액션 구간에서만 매매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너 말대로 너 여기서 이렇게 하락 반응 나올 거 어떻게 알았어? 이 반응 구간 찾은 거 어떻게 했어? 그 반응 구간을 찾는 방법이 바로 컨퍼런스 존, 이걸 타점이라고 하거든요, 한국말로는. 이 타점을 어떻게 잡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컨퍼런스 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근거들이 겹치는 구간에서 반응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컨퍼런스 존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근거가 많기 때문에 가격 반응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하나 예시로 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평선도 지나가고 이렇게 피보나치 되돌림도 지나가고 이 추세선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근거들, 기술적 지표들이 많이 지나가는 이 구간을 찾았습니다. 그럼 여기 이 보라색 구간이 바로 컨퍼런스 존이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수많은 기술적 요소들이 겹치잖아요. 지금 이렇게 세 개나 겹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격 반응이 나오긴 나올 거다. 이게 가격 반응이 엄청 많이 나올지 조금 나올지, 조금 나오고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반응이 나올 확률이 높다. 왜? 근거가 많기 때문에요. 많은 지표들이 겹치는 구간이 컨퍼런스 존이니까요. 그래서 이 보라색 박스가 컨퍼런스 존이고 우리는 여기서만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컨퍼런스 존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를 드릴 거고, 이 반응 나오는 구간에 목숨을 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우는 지표들은 결국에는 컨퍼런스 존을 찾기 위함이에요. 다른 방향성을 맞추고 롱인지 숏인지 맞추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반응 나오는 구간을 찾아서 거기서 진입을 하고
반응이 나오면 익절을 하고 이 매매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은 이렇게 패턴 매매를 가르치면서 더블 바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승할 거예요. 불 플래그 패턴이기 때문에 상승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유동성이 흡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특정 패턴이 나오면은 올라갈 거니까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방법도 어느 정도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저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식을 대부분이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컨퍼런스 존을 찾아서 모든 구간들이 겹치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돈 벌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 수많은 근거들이 겹치는 이 구간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 기다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구간까지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서는 풀대출 구간이니까 꼭 매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500불은 풀대출 자리입니다. 이 구간을 잡아낸 방법이 바로 프라이스 액션 매매 기법으로 3,500불 여기를 정확하게 잡아낸 겁니다. 왜냐? 여기에는 수많은 근거들이 있으니까. 여기엔 매물대도 있고,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도 겹치고, 이평선도 있고, 그리고 빗각도 있고, 여러 추세 근거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반등이 많이 나오는 이 구간,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3,800불이 마지막 자리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800불이 어디였냐면 여기에요. 3,800불 여기서 또 반등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8%나.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너네 도대체 어떻게 찾냐고. 그거를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매매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근거들이 많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니까 당연히 수익이 잘 나오겠죠.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은 그냥 누구나 하는 이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컨퍼런스 존을 찾고, 그리고 모두와 겹치는 구간을 찾고, 그 구간에서 계속 기다려서 거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높은 확률로 많은 사람들이 한두 가지 지표로만 가지고 판단해서 매매를 하지만, 모든 지표들이 겹치는 아까 보여준 이런 자리들에서만 매매를 하면은 성공 확률이 높을 뿐더러 손익비까지 좋기 때문에 되게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오늘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VP, VR 매물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오더블럭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스토캐스틱,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최대한 많은 걸 가르치고 싶긴 한데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6가지 근거들 중에서 이 3가지는 꼭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이 4번, 5번,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지를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보나치 되돌림 확장 스탑펀팅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초보자들 분들이 이해를 하시기에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맨 마지막에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요. 읽기만 하면은 금방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예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이것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VP, VR 지지라인 매물대는 이걸 쭉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것보다 더 매매를 하기 쉬운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표를 들어가서 VR, VP 이렇게 들어가셔서 비주얼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거 있죠. 이거 지금 이렇게 볼록 나온 이 매물대를 보시면서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우 사이즈만 500 혹은 600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매물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물대를 볼 때 이런 구간들이 지금 매물대인 거죠. 그리고 또 여기가 매물대이겠죠. 여기도 매물대겠죠. 이런 식으로 봐서 매매를 해라. 혹은 단타로 칠 거면 이런 움푹 들어간 곳들을 활용해서 매매를 해라. 이제 이렇게 교육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그냥 참고하지 않고도 매매를 하는 방법이 바로 오더블럭입니다. 그래서 오더블럭에 대한 개념을 좀 가르쳐 드리면은, 오더블럭은 이렇게 상승하는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이라고 하면 여기겠죠.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상승하는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하면은 이거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초록색 캔들 상승하고 있는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이 이 빨간색 캔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오더블럭 지지의 역할을 하는 캔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쭉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이렇게 공유드린 타점, 여기 이렇게 공유드렸죠.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이 타점을 777, 100, 777에 이제 공유를 드렸는데, 이렇게 공유를 드린 이유가 첫 번째로는 여기 오더블럭, 이 오더블럭에서 들어간 거고, 두 번째는 이 오더블럭에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더블럭에서 이렇게 반등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 떨어지는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을 또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캔들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떨어지는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 떨어지는 캔들은 음봉이기 때문에 빨간색 캔들이죠. 이 빨간색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인 이 초록색 캔들을 찾아냅니다. 또 그러면은 여기도 보이실 수 있겠죠. 이 초록색 캔들, 이런 구간들이 바로 다 저항 역할을 하는 캔들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다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초록색 캔들이 빨간색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초록 색깔 캔들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최근에 매매를 했던 여기 자리, 이 자리도 보시면은 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들 있죠. 초록색 색깔 캔들 쭉쭉쭉쭉 초록 색깔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 이 빨간색 캔들이 제가 뭐라 그랬죠? 오더블럭이다. 그래서 이 오더블럭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매수 구간 너무 또 넓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 매수 구간에 반절, 이 하프 구간에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해서 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반대 색깔 캔들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잡아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들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구간들을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어요. 15분 봉에서는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또 1시간 봉으로 가면은 이 캔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상승하는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이라고 하면 이 캔들이 나오잖아요. 이 빨간 색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아니고 30분 봉으로 또 보겠죠. 그러면 30분 봉으로 보면은 초록색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인 빨간색 캔들이니까 이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캔들은 맞습니다. 이런 캔들은 오더블럭이에요. 그래서 이 캔들 혹은 이 캔들, 그래서 여기가 지지 구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지 구간, 아까 타점 찾는다 했잖아요. 컨퍼런스 존 찾는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쨌든 여기가 지지 구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떨어지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텐데, 이 구간 자체가 근거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 타점을 미세하게 잡아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매물대를 찾아내는 방법, 이 VP, VR로 찾아내는 방법을 공유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뾰족한 부분 혹은 음프가 아예 패여 있는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매물대를 그렇게 표시를 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잘 구하고 싶다 하시면 이 오더블럭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지지 구간을 설정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더블럭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올라가고 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이 초록 색깔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인 이 빨간 색깔 캔들인 이 여기 오더블럭에서, 오더블럭이 지금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오더블럭 찾으라고 하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면은 실제로 이런 수익폭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수익폭은 아마 꽤 클 거예요. 40%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상승폭을 공유드린 추천 종목으로 딱 오더블럭 하나만 배워도 상승하는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 이거 하나 찾아내서 제가 공유드린 이 타점에서 여기서 딱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그 다음 지지 구간 어디냐라고 하면은 여기인 거예요. 여기 지금 상승하는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인 여기, 이 캔들에서는 지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또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매물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떨어지게 되면 이제 어디가 지지 구간이 되겠어요? 어디가 되겠어요? 바로 이런 구간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 상승하는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인 이 빨간 색깔 캔들이 오더블럭 캔들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럼 여기서만 매수하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근거가 있는데 또 이렇게 그어서 보니까 여기에 705도 있네. 그럼 여기가 아니라 조금 수정을 해서 여기는 이렇게 여기서 매수를 진행하면 좀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의미 있는 시간봉은 여러분들 매매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15분봉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15분봉으로 이제 오더블럭 찾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1시간봉으로 매매를 한다 하시면 1시간봉에서 이제 오더블럭을 찾아서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시간대 봉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유의미한 이제 시간대 봉은 저는 이제 15분 봉이랑 30분 봉, 1시간 봉 이 정도로 매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4시간 봉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체크를 하고요. 그 외에는 5분 봉이나 1분 봉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대 봉이 너무 작은 단위다 보면은 좀 체크하기 어렵기도 하고 너무 단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시간대를 위에를 보려고 많이 합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고, 그 전에 우리는 근거를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오늘 배운 거는 이렇게 지지 구간을 구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공유를 드리는 게 바로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입니다.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를 이야기를 드릴 건데, 다이버전스랑 스토캐스틱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RSI는요, 현재 추세 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언제 주가의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이고요. 추세가 꺾이는 시점을 예측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RSI라는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런 구간들에서 추세 전환이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기 아래에 있을 때는 매수하고 여기 위에 있을 때는 매도한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RSI가 이렇게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둘이 반대네, 상승 다이버전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RSI가 떨어졌네, 그럼 하락 다이버전스예요. 이건 대신 주가는 오르겠죠. 그러면은 보통 주가는 떨어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보통 횡보 장세에서 잘 먹히는 전략이에요. 스토캐스틱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은 스토캐스틱 검색하신 뒤에 차트에 적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 교차하는 이 시점이 매수 신호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하향 이탈하는 경우가 바로 매도 신호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매도 신호가 뜨고 떨어지고, 매수 신호가 뜨고 올라가죠. 여기서는 매도 신호가 떴는데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손절이 됐겠죠. 이거는 익절이 됐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들어갔으면 익절, 이것도 익절, 여기서 들어갔으면은 익절했겠죠. 그리고 이것도 익절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이 쉽게 나타나져 있다. 그래서 되게 쉬운 지표입니다.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바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창에 띄우는 건데, 바로 이 지표 들어가셔서 스토캐스틱 치시면 스토캐스틱 RSI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을 한 다음에 비트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 시점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거는 손절이 됐겠죠. 그래서 손절. 반대로 여기서 숏을 들어갑니다. 여기서 숏을 들어갔으면 익절을 했을 수도 있고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 번 더 숏을 들어갔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숏을 들어갔을 거고, 이거는 익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롱을 들어갔겠죠. 그럼 이것도 익절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교차 시점에서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또 익절을 했을 거고, 여기서 또 진입을 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진입을 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숏을 들어갔을 것 같고요. 여기서 롱을 들어갔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쉽죠?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이 15분봉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여기였으니까 곧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15분봉으로 봤을 때 아까 여기서 제가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올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탁 맞고 조금 올라오죠. 여기 탁 맞고 이미 올라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여기서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매물대랑 스토캐스틱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지표만 활용해서도 이렇게 쉽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횡보 장세에서는 특히나 더 잘 맞는 전략이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활용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일은 진짜 본격적으로 피보나치랑 청산맵을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반부터 피보나치를 하면은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좀 높죠. 좀 어려워서.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뭐냐면,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있어서 방향성을 맞추는 매매는 좀 가끔씩 하자, 좀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만 하자. 그런 매매를 지향하기보다는 타점,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 타점만 기다렸다가, 저는 지금 여기 이 타점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 오더블럭 이 타점에서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타점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 타점이 뭐 또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뭐 0.5짜리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오겠네 하고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반등이 이만큼 나오고 떨어지든, 혹은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잘 나오든, 뭐 이거는 굳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한테. 왜냐,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떨어지든 이렇게 올라가든 어쨌든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단기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와줬잖아요. 이렇게 꼬리 그리면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테니까 이런 구간들만 기다렸다 매매하자. 그건 바로 컨퍼런스 존을 찾는 거고, 이 컨퍼런스 존을 우리가 오늘 찾는 방법에서 이 매물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VP, VR에 대해서 배웠다. 타점을 잡아내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타점을 잡아내는 매매를 앞으로 진행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VP, VR과 이 스토캐스틱 사용 방법을 공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복습을 해보시고 앞으로 매매를 어떤 식으로 내가 진행을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교육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